쉽게면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아실 텐데 저는 이제 외우기 쉽게 앞자리만 따가지고 신, 우, 이, 안부, 살각, 도증, 탐.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마라. 안,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 뭐예요? 부. 부모를 여러분 부모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간 도중탐. 살, 그렇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증,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 그렇지, 탐하지 말라. 놀라운 거는요, 범금 8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고대 역사를 해석하려면 성경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한문을 우리 한민족이 만들었다 그랬죠? 자, 천국이라는 단어, 천국, 일본, 중국, 한국이 똑같습니다. 글자는 똑같습니다. 의미도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뭐라고 발음해요? 디엔꼬. 일본은 땡꼬꼬. 꼬꼬라지 뭘 꼬꼬라져. 땡꼬꼬 그럽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고 내가 조선 사람이 아니라 디엔꼬, 땡꼬꼬. 천국. 뭐가 제일 자연스러워? 천국이에요. 왜? 한자는 한자 이름 법칙이 있습니다. 한자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티엔 두 자잖아요. 꼬꼬 두 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오리지널이고 바로 일본어와 중국어는 발음이 나중에 생겼다는 게 되죠. 그래서 경음화된 게 디엔꼬, 격음화된 게 땡꼬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자는 상형 문자죠. 뭐 어떤 모양과 그림과 행위를 보고 표시한 거잖아요. 산의 남자 아세요? 산의 남자. 산의 남자 어떻게 써요? 한글로, 한문으로. 밭전자에 힘력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니까 남자는 밭에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겠잖아요. 그 다음에 계집여자 아시죠? 계집여자 무슨 모양이에요? 여자가 뭐 하는 모양이에요? 소변 부는 거? 애 낳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 낳는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하지 말라잖아요. 어렸을 때. 하지마. 그 말끔자입니다. 그 말끔자가 어떻게 됐어요? 나무목 두 개에다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뭘 따먹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영생할까노라. 그러니까 동산의 수많은 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무가 두 개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러니까 먹지 말라. 거기에 말씀하시니까 그 말급자가 된 겁니다. 자, 그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면서도 태극기를 가지고 늘 민족 정신을 고취하면서 독립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엽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우편안을 만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도 2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건국운동을 하게 됩니다. 왜? 이승만 박사가 1941년 7월 달에 책을 하나 씁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씁니다. 일본의 실체를 벗긴다. 가면을 벗긴다. 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고 만주를 먹고 중국과 전쟁을 하고 동남아를 차지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미국과 전쟁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무기가 발달했으니까 미국 본토가 가능하지만 그 당시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최초의 항공모함 작전을 쓰잖아요. 항공모함에다가 함재기를 실어가지고 진주만 가까이까지 와서 띄워서 진주만 공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습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책을 썼더니 저 미친 노인네, 독립에 미친 노인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 날 진주만 폭격 돌아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일약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이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했을까요? 시계 샀을까요? 삐아제 시계? 봉화마을 줬을까요? 아테디잔 줬을까요? 제일 먼저 한 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한반도의 비밀리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방송이니까 방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한반도에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입니다. 우리 민족의 좋은 소식이니 전하고 전하시오 들으시오. 일본 놈들이 드디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고 했는데 드디어 미국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불바닥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통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재헌을 뽑으려고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누가 들어왔죠? 소련이 김일성을 내세워가지고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북한의 태극기 살리죠. 그죠? 해방 당시에는 북한에도 태극기 흘려서 휘날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식한지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 이렇게 거꾸로 세워놨어. 그리고 좋다고 또 김일성이가 웃고서 사진 찍는 거예요. 보세요. 김일성이가 해방 당시에 왔을 때가 33세입니다. 그런데 해방 당시에 김일성 장군이라고 포스터는 50대예요. 그러면 김일성이가 진짜라는 얘기 가짜라는 얘기예요. 답 딱 나왔죠? 에? 아니 이게 진짜 김일성이면 그대로 그리면 되잖아. 그런데 실제는 33세인데 포스터는 50대 장군을 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김일성 장군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은 시작부터 100% 거짓말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100%가 다 거짓말입니다. 단 하나의 진실만 있어. 모든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세운 게 북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에 의해서 철저히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7월 8일 날 태극기와 인공기 교체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인공기도 북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을까? 모스크바에서 만들었죠. 모스크바에서 전화로 박일호 김일성 총장한테 전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받고 그려서 그린 게 인공기고 태극기 내리고 씌운 거예요. 보세요. 요때가 김일성이가 36세 때요. 그러니까 계속 이 포스터라고 맞추려니까 계속 처먹어서 돼지처럼 된 거죠. 3년 동안. 보세요. 이렇게 말랐었습니다. 근데 이 모양으로 하려니까 돼지처럼 처먹어가지고 뚱뚱해졌잖아요. 이게 그 당시 초상화입니다. 그대로죠. 그죠? 초상화 그대로죠. 그죠? 인공이 교체식을 한 거예요. 이게 김도봉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도봉이는 주시경의 제자예요. 근데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북한을 세우는데 일등뭉치는 사람이에요. 숙청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다 당했어요. 공산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은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봤죠? 네. 대표적인 왜곡입니다. 김원봉이 공산주의자입니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숙청당해 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기습남침으로 전쟁에 당해서 풍전등화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평생 가슴에 품고 다녔던 태극기를 펼쳐들고 우리 대한민국 도와달라고. 그래서 외신기자예요. 외신기자.
우리 대한민국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유엔 16개국이 참전을 했죠. 인류 역사상 16개국이 도와줘서 구원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PKO라고 했지만 그건 평화유지군이에요.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지 나라를 구해주는 군대가 아니라. 근데 16개국이 참전해서 대한민국을 구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6.25에 황폐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타엔지지가 표지 모델로 참 재밌게 묘사를 했는데, 황폐화된 나무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태극기. 그러니까 6.25 때만 해도 정말 저 나라가 다시금 재기하고 일어난다는 것은 세계 그 어떤 사람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한 기자는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장미꽃 정도가 아니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돼 있죠.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나무 같지만 이 나무가 지금 자라서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고, 북한은 완전 거지 나라가 되고 전 세계를 리더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1952년 12월 3일 4일 날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왜? 선거 공약이 휴전을 통해서 유교 동맹을 끝내는 거거든요. 그때 왔을 때에 참 미국 주도로 유엔국이 도와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뭘로 선물을 줄까요?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을 도와준 미국의 대통령에게 뭘 선물하겠어요? 고려청자? 이조백자? 금속할자? 놀라운 건요, 태극기를 선물했습니다. 그 태극기를 선물하니까 아이젠하워가 얼떨결에 한 손으로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 뭐라 그랬을까요? 어디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함부로 받으려, 한 손으로 받으려고 그러냐? 예의를 갖춰서 두 손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두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옮기고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6년 일본 식민지에다가 내전을 당한 완전 거지가 같은 나라입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아프리카에 저 나이에비리아 같이 독립을 했는데 내전까지 거친 완전 거지 나라예요. 거지 나라의 국기가 세계 최강대국, 그것도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요, 콜롬비아 대학 총장이요, 그리고 미국의 역사상 최고 많은 득표로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에게 선물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뜻이죠. 세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첫째, 니네 미국 1882년 조미 상호 수호조약을 맺고 우리 안 도와주고 1904년도 가스라 테프트 조약 맺어서 일본이 조선 먹어, 우리가 필리핀 먹을게. 그래서 뒤통수 쳤지. 그 다음에 1919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그거 믿고 우리가 3.1운동을 했다가 팔절러지고 많이 다쳤지. 그러나 우리 민족이 진짜 어려울 때, 동족상진의 비극을 겪을 때 우리를 도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왕창 도와줘. 그 다음에 두 번째, 니네 미국 1776년도 탄생해서 176년밖에 안 된 나라야. 우리 한민족은 1만 년의 역사를 있는 나라야. 앞으로 전후 복구하면, 그리고 한미 상호 조약 맺어서 바로 국방을 튼튼히 해서 우리 민족을 개혁하면 니네 나라처럼 우리도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어. 셋째, 니네 미국, 니네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고 세계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때 니네들이 도와줄 거야. 우리 한민족의 인재들이 도와줄 거야. 니네들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줄 거야. 그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바로 이승만 박사의 스승인 이 헐버트 선교사의 1904년도 예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한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또 한민족을 보고 세계사를 보면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을 때 미국 사람에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미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어떻게 한민족을 뒤통수 칠 수 있느냐. 반드시 이것 때문에 미국은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그게 진주만 기습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도 언젠가는 세계사를 리더하는데 한계가 닥칠 때가 있을 것이다. 셋째, 그때 한민족의 인재들이 도와주게 될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그 수제자 이승만 박사가 결정적일 때 바로 이 국기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자, 아까 삼태극 얘기했죠? 이태국보다 삼태극이 우리나라 역사 고고학적으로 더 먼저 됐습니다. 그러면 노란색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별명이 있죠.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3.1운동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민족이 있을 수 있을까? 비폭력, 평화주의, 독립운동. 질서정연하고. 그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조선은 이스턴 라이트, 동방의 등불 국가가 될 것이다. 아시아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러면 노란색은 무슨 뜻이에요? 빛이 배입니다. 바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해 뜨는 조선의 나라, 오래된 아침의 나라. 그래서 빛을 세계 만방에 표하는 개념이 바로 삼태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삼파문이라고 일명 삼태극이라고 그래요. 왜? 세 가지 이 물결치는 파도 모양이라서 삼파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이미 삼태극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삼태극 모양이 있는 거죠. 놀랍죠? 더 놀라운 거는 1988년 뭐가 있었습니까?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림픽 엠블럼이 삼태극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래서 이 1988년 88 올림픽이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88 올림픽이 왜 그러느냐? 이 직전까지만 해도 미소 냉전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1882년 모스크바의 올림픽 때에 미국이라든지 자유서방 국가들이 참석을 안 했어. 반쪽 올림픽이 됐어. 그 다음에 1884년 LA 올림픽이 있을 때는 누가 참석 안 했을까요? 러시아 동구권들 참석 안 했어요. 그랬는데 1988년도에 다 모인 거예요. 전 세계가. 놀랍죠? 그래서 최대 올림픽이 됐고 이때 IT 올림픽 모든 전자장 시스템으로 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테이프 끊는 게 아니라 뭐요? 전자 감시 장치로. 그래서 전자 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초 인류 역사에 올림픽을 대성공을 함으로 말미암아 동구권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서독일 통일도 사실 88올림픽 때 된 겁니다. 왜? 똑같은 한반도의 나라인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88올림픽을 성공시킬 정도로 놀라운 나라가 됐고 사회주의 국가는 북한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 동구권이 다 자본주의로 다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삼태극의 삼파본의 모양이 뭐랑 비슷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별자리인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계가 뭐죠? 태양계죠.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게 은하수죠. 은하수가 속해 있는 게 은하계죠. 놀라운 거는요. 은하계의 모양이에요. 왜? 우리 한민족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천문학이 발달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그래서 통일이 되면 국기는 삼태극기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국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인공기하고 섞어서 그럴 수는 없잖아. 거긴 정통성 없는 나라니까. 이제는 우리 주도로 해야 될 때 그래도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삼태극으로 국기가 갈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역사를 대한제국의 비극의 역사입니다. 1875년 윤여호 사건 때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식민지였고 근데 8.15 해방되고 70년 동안 참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될 때 더 엄청난 나라가 될 텐데
그래서 대한성국, 즉 해동성국, 번성할 성자, 고조선 고구려까지 회복하는, 그러면서 또 우리 민족의 거룩성, 정직하고 성실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반석 위에 법치주의 국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성은 하나지만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한 대한성국, 이 시대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거예요. 지금 북한은 거의 다, 겉으로 보면 굉장한 것 같지만 거의 다 붕괴 직전입니다. 어저께 뉴스 보셨어요? 스위스에서 김정은 계좌를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김정은이가 스위스 유학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많은 변화들이 지금 암암리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태양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면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에 들어가면 얘네들은 군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을 할 거예요. 제가 1884년도 군목으로 전망했었을 때에 대북 방송을 합니다. 북한에서 막 뉴스도 보내고 또 노래도 보내고 하는데, 그 기독교의 가스펠 복음성가가 경쾌하고 재밌으니까 그것도 가끔 틀어줘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근데 조금 있다가 대남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이래가지고 대작해서 부릅니다. 또 북한에서 또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예요. 들어보셨어요?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히트한 노래인데 이게 북한에 넘어와가지고 장군님의 사랑에 더워 백두의 혁명 이루리라,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북한도요, 대한민국이 잘 살고 행복하고 자유롭다는 거 다 압니다. 마지막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서 통일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